아내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이 자기의 문제잖아요. 자기의 문제로 인식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가정의 평화다라는 이상한 합리화를 하면서 진짜 최악은 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에게 너가 좀 봐줘. 그 다음 최악은 둘이 알아서 해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은 방임하는. 이 남편의 가족은 누군가요? 둘 가죠? 아니죠. 와이프? 아내입니다. 아내죠. 남편의 가족은 아내입니다. 고부 갈등 속에서 회피만 한다면 좋은 아들도 되지 못하고 좋은 남편도 되기가 어려워요.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친구같이 편안하게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벗 진행을 맡은 도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사 웃다 나이랑입니다. 고부 갈등 중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부 갈등에서 특히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고부 갈등 상황에서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부 갈등에서는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부 갈등을 일으키는지 심리적인 관점을 좀 각각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결혼했다고 해서 다 고부 갈등이 있진 않거든요. 고부 갈등이 있는 가정은 왜 그런지 조금 특징이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에게 어떤 원인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 통제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들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며느리는 자신의 경쟁자가 되고 밉상이 되는 거죠. 나의 소유, 나의 아들을 뺏어간 여자, 못되고 나쁜 여자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혹은 나를 돕고 나의 심부름을 해줘야 되는 그런 확장된 책임자로 간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나이가 좀 있는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사이의 세대 간의 충돌에서 항상 자신이 더 옳다, 나의 방식과 생각이 더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아들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 이렇게 아직도 융합되어 있는 관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어머니고 좋은 가족 관계라고 굳게 믿을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 아니면 무언가 못하는 상황이 그렇겠죠. 펼쳐지겠네요. 네. 며느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독립된 인격체로 우리 남편과 나라는 이 가정을 독립되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항상 시댁과 연관해서 내가 을의 위치에서 어머니의 어떤 입장을 따라가야 되는 이렇게 항상 이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교되고 간섭받고 또 무시당하고 이러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손상되면서도 내가 너무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죄책감도 좀 들고 반복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말을 정리해서 어머니에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 너는 이기적이다, 너는 내 아들을 조종하고 있다, 네가 너무 예민하다, 너랑 사는 내 아들이 정말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며느리의 성격이 아주 예민하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의 입장은 어떠냐면 이 아내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문제잖아요. 근데 자기의 문제로 인식을 잘 하지 않고 어머니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라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을 합니다. 남편만이 중재할 수 있는 핵심 중재자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회피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가정의 평화다라는 어떤 이상한 합리화를 하면서 중립이라는 그 어떤 제목 뒤에 숨어서 사실은 방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아내에게 네가 좀 이해해라, 우리 엄마 원래 그렇지 않냐, 일방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좀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회피하고 또 방임하는 남편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행동하는지 좀 여쭤볼 때 괜찮을까요? 네, 그런 행동을 하는 남편들은 첫 번째로는 불안과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남편들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통제적이고 과보호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이기 때문에 불안이나 갈등 상황을 잘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어렸을 때 친구랑 싸우고 오면 어머니가 대신
손절을 시켜주든 화해를 시켜주든 이 어머니가 대신 다 갈등 상황을 다 대처해 왔기 때문에 자기의 정서적 불안이나 갈등 상황이 왔을 때에 스스로 대처할 줄을 모릅니다. 항상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과보호했다는 게 우리 아들 잘했어요 막 이런 게 과보호가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할 몫을 대신 다 해주고 과도하게 통제한 것을 우리는 과보호했다 하거든요. 과하게 보호한 거예요. 이렇게 자란 일명 그 마마보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핵심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방법을 알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처리해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건데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방임적 태도를 보이게 되죠. 또 두 번째로는 책임 회피 및 미성숙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최악은 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에게 너가 좀 봐줘. 희생을 요구하는.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니니까 그렇지. 우리 다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어머니 편에 서는 남편이 가장 최악이고요. 그 다음 최악은 둘이 알아서 해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본인은 방임하는 이런 스타일이 두 번째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은 사실은 굉장히 회피하면서 뭐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잠을 자버린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둘이 싸울 때 집에서 잠깐 나가 있는다든지 이런 최악의 행동을 보이게 되죠. 근데 저는 들으면서 효자와 그리고 마마보이 사이의 경계가 조금 그럴 수 경우가 있어요. 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요즘? 좀 네. 정확히 해야 할 거는 네. 이 남편의 가족은 누군가요? 둘 다죠. 아니죠. 와이프 아내입니다. 아내죠. 남편의 가족은 아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뭔가요?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뿌리죠. 어머니는 원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기 전에 사춘기를 기점으로 해서 성인 초기에서부터는 독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독립을 해야 돼요. 물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 정서적 독립. 물리적 독립이나 경제적 독립은 비교적 눈에 보이는 것이고 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쳐도 정서적 독립은 중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인이 될 때 이미 다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정서적인 독립은 가장 늦게 결혼한 다음에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면 이 아내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과 함께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시어머니와 마치 한 침대를 쓰고 사는 것 같은 굉장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남편은 헷갈리죠. 내가 내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고 어머니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인데 내가 잘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잘못하는 겁니다. 네, 그 융합은 본인의 아내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는 1촌이지만 아내와 남편은 0촌이에요. 촌이 없는 거예요. 하나로 융합돼도 괜찮은 관계죠. 물론 이 두 사람도 경계가 있기야 있어야겠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경계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세 번째로는 단기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갈등을 일단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여서 좋은 아들이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사실은 이렇게 고부 갈등 속에서 회피만 한다면 좋은 아들도 되지 못하고 좋은 남편도 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좋은 아들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남편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맞장구 치고 아내에게는 뭐 간단하게 위로를 하면서 감정을 일시적으로 달래고 장난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기여를 하지 못해요. 시댁에 갔다 오는 길에 아내가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을 때 그냥 뭐 옆구리나 찌르면서 장난치는 가벼운 행동으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 역시나 최악입니다. 최악이군요. 그렇죠. 아내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만 풀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나 방치하는 것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되죠. 또 네 번째로는 자기 보호적인 방어 기제를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나쁜 사람 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차피 내가 나서서 뭘 해봤자 해결되지 않잖아.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지겠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나은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사이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는 힘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자기만 지키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남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런 갈등을 줄여갈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그냥 이렇게 방임하는 간단한 어떤 회피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핵심 중재자, 핵심적인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을 재정립하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가장 명확한 것은 어머니와 본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인가, 내 아내의 남편인가 중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는 내 아내의 남편이 우선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어머니는 원가족이지 내 가족은 내 아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결혼하더니만 꽉 잡혀 사는구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불효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 끝도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통제적인 어머니가 자주 하는 죄책감 유도, 동정심 유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럴 때 딱 흔들리지 않고 아니야, 내 아내를 보호하는 게 내 역할이야. 그게 내 우선적인 역할이야 라고 딱 마음을 다잡으시고 정서적으로 내 어머니로부터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중립이 아닌 주체적인 핵심 책임자, 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 아내에게 그냥 네가 우리 엄마 좀 맞춰줘. 우리 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 엄마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너도 알잖아. 이게 이제 보통의 대사인데요. 그게 아니라 엄마 이 문제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요. 저희 좀 믿어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선택하고 행동할게요. 책임질게요.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내 아내가 그 말을 하지 않도록 남편이 먼저 어머니에게 선을 긋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내가 부엌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들이 못 들어가요. 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어머니가 속상할까 봐 잡혀 사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막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더 들어가서 과일도 같이 씻어주고 깎아주고 하면서 물론 집에서 안 하면서 시댁만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항상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 삼각관계라는 게 이제 어머니와 아내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아내가 한 팀이 되어서 어머니를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와 분리 과정을 겪음에 있어서 내 아내와 한 팀이 되어서 이 내 아내를 외부적 스트레스로부터 시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남편이 한 팀이 되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둘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서로가 편해질 수 있거든요. 오랜 고부 갈등으로 아내가 되게 무력감과 억울함과 답답함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런 아내의 처져 있는 정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동안 아내의 수고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지지적인 표현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꽃이라도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하면서 인정해주는 표현과 행동, 또 시댁에 가기 전에 오늘은 내가 당신 편에서 좀 같이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 뒤에 숨어 있어, 이런 표현. 실제로 그걸 다 하진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해주고 있다는 표현과 행동 하나에 아내들은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참 이런 교육 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들을 위한다 생각했었지만 결국에는 위하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시어머니라면 그렇게 못 살게 굴지도 않았을 확률이 높고요. 네. 제가 그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한 8명 정도 되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한 어머니가 전부 다 간섭해야지, 자식 키우는 것도 집 구하는 것도 다 간섭해서 직장 일도 그렇고 도와줘야지, 이러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결혼했으면 끝이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벌써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강하시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여기는 어머니들이 아들을 이렇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정말 안 된 겁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남편들은 이런 나와 결혼해준 아내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돕는 마음,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헤쳐나가는 방식으로 한 편이 되어서 어머니와 독립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 이 독립할 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연락을 덜 받으세요. 자주 찾아뵙지 마시고 어머니가 찾아온다고 할 때 그걸 다 받아주시면 안 되고, 전화도 한 3번에 1번 정도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런 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시거든요. 그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받으시고 일일이 왜 안 받았는지 설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할까봐 되게 걱정되시잖아요. 그거 속상한 것까지가 양육이거든요. 내 아들을 내 살점을 떨어뜨려 내보낼 때의 아픈 마음까지가 양육의 마무리예요. 근데 이 어머니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하시도록 두셔야 됩니다. 속상하게 냅두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강합니다.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아내의 편에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앞둔 언젠가 결혼할 사람으로서 큰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부 갈등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나 또 결혼을 앞두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